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균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민에 빠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대차 얘기입니다. 네, 현대자동차라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니 현재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9,200만 원입니다. 신입사원의 초봉은 5,5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고액 연봉을 받는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달라진 임금 체계에 있습니다. 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런데 달라진 임금 체계가 어떻게 해서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이 문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지난해 확대된 산입임금 범위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아시다시피 월급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월급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 세부 항목이 들어가고요. 노동시간에는 소정의 노동시간 외에 주휴시간, 특근, 잔업시간 등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지난해 기존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산입 범위에 넣기로 했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 법정 유급 휴일인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실제로 주 40시간씩 월 평균 174시간을 일하지만 급여는 209시간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정 유급 휴일도 노동시간으로 포함되자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그런데 아무리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도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최저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바로 기본급보다 상여금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기형적인 임금 체계 때문입니다. 가령 현대자동차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기본급은 사실 법적인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16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노동시간 기준 월 174시간이었을 때는 시급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9,195원으로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았지만 노동시간 기준이 월 209시간으로 바뀌면서 시급이 8,133원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대자동차에서만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이 7,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네, 높은 연봉을 받아도 기본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대차 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 기아자동차에서 성공한 것과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기아차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2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반으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역시 기아차의 예처럼 짝수달에 주는 상여금 600%를 앞으로 매달 반으로 쪼개서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안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아차의 예가 순조롭게 적용이 됐다면 현대차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노조 동의 없는 취업 규칙 변경은 단체 협약 위반이라면서 사측이 이걸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노조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노조는 상여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꼼수로 보고 있고요. 만약 상여금 쪼개기 방식으로 지급할 거라면 아예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네, 참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노사가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위법이라는 건데요. 노조와 협의해서 단체 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취업 규칙만 변경할 경우 노조법 위반이 됩니다. 혹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법 위반이 되고요. 다만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노조법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요. 반면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노조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노조법 위반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를 내고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네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기본급을 높이면 전반적인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하고 이 퇴직금과 성과급도 함께 높아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부담일 거고요. 이 상여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상여금 제도 변경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일부 대기업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 상승률, 가계 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책정된 임금인데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생활임금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단체 12곳과 기초단체 70여 곳에서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기업에게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 지역의 물가에 맞게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임금은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서울시입니다. 2019년 서울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11,148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이 됩니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딱 10,000원이고요. 전남도 10,000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10,000원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올해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저임금이 책정이 돼도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합의하기 전에 노사와 정부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정해야 했던 사안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